43장 제갈공명에게 화살 10만 개를 빼앗긴 조조. 주유의 진영에서 빠져나온 장가는 다음 날 조조를 찾아갔어요. 장간을 본 조조가 입맛을 다시며 물었어요. 갔던 일은 어찌 되었소? 주유가 뭐라고 했소? 장간이 조조의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어요. 주유는 장군께 항복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엄청난 비밀을 알아왔습니다. 장간은 옷소매에 감춰온 채모의 편지를 조조에게 내밀어 보이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조조는 그 자리에서 장간이 건네준 편지를 읽고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이런 괘씸한 놈을 봤나. 여봐라, 당장 채모를 끌고 오너라. 잠시 후 채모가 끌려왔어요. 조조가 물었어요. 너는 어찌하여 주유를 공격하지 않고 꾸물거리는 것이냐? 채모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아직 군사들이 서툴러 조금 더 훈련시킨 후 공격하려 합니다. 조조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소리쳤어요. 괘씸한 놈, 그것이 아니라 내 목을 칠 기회를 엿보는 것이 아니냐. 여봐라, 당장 채모를 끌어내 목을 베어라. 갑작스러운 조조의 명령에 채모는 변명도 제대로 못한 채 그대로 끌려나가 목이 잘렸어요. 잠시 후 조조의 부하 장수가 잘려진 채모의 목을 들고 왔어요. 그때 조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아차, 내가 주위의 꾀에 속았구나. 조조는 채모를 죽인 것을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채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주유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이제야 골칫거리가 사라졌구나. 채모가 없는 조조의 수군은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다. 주유의 옆에 있던 노숙이 주유의 계략에 감탄했어요. 자네의 지혜가 뛰어나니 조조를 꺾는 것은 시간 문제일세. 노숙의 칭찬에 주유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런데 채모를 죽인 나의 계략을 제갈공명은 아는지 모르겠네. 자네가 가서 공명에게 알려주는 것이 어떻겠나. 주유의 등살에 노숙은 곧바로 공명을 찾아갔어요. 군사훈련으로 바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노숙이 먼저 인사를 건네자 공명 또한 노숙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나 역시 바빠 주유 장군께 축하 인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뜻을 알 수 없는 공명의 말에 노숙이 되물었어요. 축하라니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노숙이 시치미를 떼고 묻자 공명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조조가 채모를 죽이도록 주유 장군이 계략을 꾸민 일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명의 말에 노숙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아니 그것을 어찌하셨습니까? 공명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조조는 곧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채모가 죽어 강동의 근심이 사라졌으니 축하할 일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조조의 수군은 떼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나저나 선생께서는
주유에게 내가 이미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주유가 저를 죽이려 들까 무섭습니다. 하지만 노숙은 주유에게 공명이 했던 말을 모두 일러 바쳤어요. 주유는 화들짝 놀라면서도 공명의 능력에 덜컥 겁이 났어요. 네, 그럴 줄 알았소. 이래도 공명을 가만두고 보란 말이오. 도저히 그를 살려둘 수 없소. 다음날 주유는 공명을 불렀어요. 머지않아 조조가 다시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물에서의 싸움은 화살이 가장 중요한 무기인데 지금 우리에게는 화살이 부족합니다. 공명 선생께서 화살 10만 개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주위의 과도한 부탁에도 공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주유가 희죽거리며 대답했어요. 열흘 안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주유의 말에 공명이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시가 급한데 어찌 열흘을 기다리게 하겠습니까? 3일 안에 준비하도록 하지요. 공명의 대답에 주유는 어이가 없었어요. 화살 10만 개라면 군사들 모두가 달라붙어 밤낮 없이 만들어도 3개월은 좋게 걸리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계략에 잘 걸렸다 싶었던 주유는 나중에 공명이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공명의 다짐을 받아두기로 했어요. 주유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공명을 쏘아보며 말했어요. 전쟁 중에 허튼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3일 안에 화살 10만 개를 바치지 못한다면 저의 목을 베셔도 좋습니다. 공명이 단호하게 말을 마친 후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주유와 공명의 대화를 잠자코 듣고 있던 노숙은 안절부절 못하며 공명을 따라가 물었어요. 어쩌자고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화살 10만 개를 무슨 수로 3일 안에 만든단 말입니까? 공명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꾸했어요.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화살을 운반할 배 20척과 군사 600명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공명의 부탁에 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주유는 노숙을 불러 공명이 어찌 지내는지 물었어요. 공명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네. 주유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다음 날 주유는 노숙을 다시 불러 공명이 어찌 지내는지 물었어요. 공명은 빈둥빈둥 누워 낮잠만 자고 있네. 노숙의 대답에 주유는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었어요. 화살 만드는 일을 아예 포기한 모양이군. 이제 하루 남았네. 내일이 지나면 공명의 목도 달아나겠구만. 공명이 약속한 3일째 되는 날 새벽, 해가 뜨려면 아직도 2시간이 남았는데 공명이 노숙을 찾아와 말했어요. 제가 부탁드린 군사와 배를 준비하셨습니까? 노숙이 고개를 끄덕이자 공명은 알 수 없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슬슬 화살을 가지러 가시지요. 공명은 20척의 배에 군사 600명을 나누어 싣고 배마다 마른 집단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고는
푸른 천으로 집단을 덮었어요. 그러고는 배와 배 사이를 긴 쇠사슬로 연결한 후 배를 출발시켰어요. 그날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안개가 짙은 날이었어요. 노숙이 중얼거렸어요. 하늘과 강이 온통 안개로 뒤덮여 앞을 보기도 힘든데 도대체 어딜 간다는 것이오? 국명이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어요. 저는 지난 이틀 동안 이 안개만을 기다렸습니다. 국명의 말에 노숙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국명이 명령했어요. 모든 군사는 조조의 진영으로 힘차게 노를 저어라. 국명의 명령과 동시에 쇠사슬로 연결된 20척의 배가 양자강을 거슬러 거침없이 올라갔어요. 앞으로 나아갈수록 안개가 짙어지니 나중에는 아예 노를 젓는 손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얼마쯤 갔을까 멀리 조조 군대의 진영이 모습을 드러내자 국명이 군사들을 향해 또다시 명령을 내렸어요. 뱃머리를 서쪽으로 돌려 한 줄로 쭉 들어선 뒤 일제히 북을 울리고 소리를 질러 잠든 조조군을 깨워라. 국명의 명령에 노숙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 우리들의 위치가 금방 드러날 텐데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국명이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꽤 많은 조조가 이렇게 짙은 안개 속에 함부로 군사를 내보내겠습니까? 걱정 말고 이리 와 술이나 한잔 하시지요. 우리는 이렇게 술이나 마시며 즐기다 안개가 걷히면 돌아가면 됩니다. 태연한 공명의 말에 어리둥절해진 노숙은 눈알을 굴리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잠시 후 군사들이 북을 치고 소리를 질렀어요. 조조 진영의 군사들은 갑자기 들려오는 북소리와 함성 소리에 깜짝 놀라 조조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 이를 보고했어요. 조조는 밖으로 뛰쳐나와 안개가 자욱한 강을 한참 동안 살피고는 군사들에게 명령했어요. 저 안개 속에 틀림없이 적들이 숨어 있을 것이니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적의 함성이 들려오는 곳으로 화살을 퍼부어라. 조조는 안개가 심해 자칫 적의 계략에 말려들까 두려워 군사를 내보내지 못했어요. 조조의 명령에 군사들이 안개가 쌓인 강으로 정신없이 화살을 쏘아대니 조조의 군사들이 쏜 화살이 새카맣게 날아들어 국명의 배 안에 쌓아둔 집단에 들어가 박혔어요. 빗발치듯 날아와 꽂히는 화살의 무게에 국명과 노숙이 탄 배가 한쪽으로 기우뚱 기울어지자 국명이 명령했어요. 뱃머리를 동쪽으로 돌려라. 국명의 명령에 군사들이 배를 돌려 동쪽으로 향해 한 줄로 쭉 늘어서니 노숙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눈치채고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조조의 군사들이 쏜 화살을 주에게 바칠 계획이었습니까? 공명 선생의 지혜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개가 낄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숙의 물음에 공명이 대답했어요. 군사가 되려면 병법뿐 아니라 천문과 지리도 잘 알아야 합니다. 주유와 약속할 때 저는 3일 후 안개가 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노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잠시 후 해가 뜨고 안개가 걷히자 수만의 화살이 꽂힌 배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국명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군사들에게 명령했어요. 배 한 척에 10,000대의 화살은 좋게 꽂혀 있겠구나. 이제 뱃머리를 돌려라. 군사들은 뱃머리를 돌리며 조조의 군사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조조야 고맙다. 오늘 빌려준 화살은 다음에 돌려주마. 이 말을 들은 조조가 급히 배를 풀어 공명을 쫓았으나 수만의 화살을 실은 공명의 배가 쏜살같이 달아나니 그들의 자취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공명이 20척의 배를 거느리고 삼강구 나루터에 도착하자 500명의 군사들이 공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명은 그들을 향해 명령했어요. 저 배의 집단에 꽂힌 화살을 뽑아 주유 장군에게 바쳐라. 군사들이 화살을 뽑아보니 화살은 무려 20만 개가 넘었고 그중 쓸만한 것이 15만 개가 넘었어요. 공명이 화살을 구했다는 소식을 들은 주유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그렇게 많은 화살을 어떻게 구했단 말인가? 이때 노숙이 찾아와 공명이 화살을 어떻게 얻었는지 자세히 말해 주었어요. 노숙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주유는 지난날 자신이 공명에게 했던 행동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주유는 자신의 무릎을 치고는 길게 한숨을 뱉어내며 말했어요. 그토록 훌륭한 인재를 죽이려 했다니.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주유는 노숙과 함께 공명을 찾아갔어요. 주유가 공명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선생의 지혜를 미워하였지만 앞으로는 그런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주유의 진심을 들은 공명은 그제야 빙그레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을 잠시 속이는 재주가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공명의 여유로운 태도에 주유가 고개를 숙이며 예의를 갖추어 말했어요. 아닙니다. 선생의 높은 지혜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부디 저에게 조조를 쳐부술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유의 물음에 공명은 여유롭게 되물었어요. 보잘것없는 저에게 무슨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주유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그렇다면 지난번 조조의 군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엿보고 한 가지 작전이 생각났습니다만 망설여집니다. 주유의 말에 공명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장군이 생각한 작전과 제가 생각한 작전이 같은지 손바닥에 글로 써 맞추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유가 밝아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주유와 공명이 노숙을 가운데 두고 서로 등을 보이고 앉아 각자 자신의 손바닥에 글자를 적었어요. 노숙이 말했어요. 다 쓰셨으면 돌아앉으십시오. 제가 셋을 세면 두 분이 동시에 손바닥을 뒤집으셔야 합니다. 하나, 둘, 셋. 주유와 공명이 동시에 손바닥을 뒤집으니 손바닥에는 불화자가 쓰여 있었어요. 불로 공격하겠다는 뜻이에요. 두 분의 생각이 같으니
이보다 더 좋은 작전은 없을 것입니다. 유쾌한 웃음소리가 세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어요. 한편 공명에게 속아 화살 수십만 개를 빼앗긴 조조는 분하고 억울해 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얄미운 놈 같으니 아까운 화살만 쓰고 개망신당했구나. 이때 조조의 책략가 순유가 들어와 말했어요. 공명과 주유가 힘을 합쳤으니 그들과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강동의 첩자를 보내 거짓으로 항복시킨 후 적의 상태를 자세히 알아내 공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순유의 말에 조조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꾸했어요. 나도 진작부터 그 생각을 했네만 대체 누구를 접자로 보낸단 말이오. 조조의 물음에 순유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속삭였어요. 채모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것을 주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채모의 동생 채중과 채화를 접자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순유의 말에 조조가 고개를 끄덕이며 채중과 채화를 불러들였어요. 조조는 희번덕거리는 두 눈으로 그들을 흘겨보며 말했어요. 너희 둘은 강동으로 가 적들의 상태를 낱낱이 살피고 오너라. 그때까지 너희들의 가족은 내가 잘 보호하고 있을 것이다. 조조가 채중과 채화의 가족을 인질로 삼고는 그들을 협박했어요. 채중과 채화는 조조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채중과 채화는 군사 500명을 배에 나누어 태운 후 삼강구로 가 주의 앞에 엎드려 항복했어요. 역적 조조는 아무 죄도 없는 저희 형 채모를 죽였습니다. 형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왔으니 부디 저희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유는 그들의 항복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령을 불렀어요. 감령은 이 두 사람을 부하장수로 삼고 잘 대해 주어라. 채중과 채화는 주유를 속이는 데 성공했다 생각하고는 자리에서 물러나왔어요. 그날 밤 주유는 아무도 모르게 감령을 조용히 불러들여 말했어요. 채중과 채화가 진심으로 항복했다면 자신들의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왔을 것이다. 그런데 달랑 병사들만 이끌고 왔으니 그들은 분명 조조가 보낸 접자이다. 나는 채중과 채화를 이용해 거짓 정보를 흘릴 것이니 그대는 놈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항상 신경 쓰거라. 감령이 주위의 명령을 받고 물러나자 이번에는 노숙이 찾아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채중과 채화가 항복한 것은 아무래도 의심스러우니 그들을 믿지 말게. 노숙의 말에 주유가 발끈했어요. 채중과 채화는 억울하게 죽은 형의 원수를 갚으러 온 것이네. 동생이 형의 원수를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늘 어찌하여 그들의 마음을 의심하는 것인가. 자네처럼 의심이 많으면 전하의 인재를 거둘 수 없는 법이네. 주위의 말에 노숙은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나와 공명을 찾아갔어요. 답답했던 노숙은 공명에게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공명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주유는 채중과 채화가 거짓으로 항복했음을 알고 있으나 모르는 척하며 그들을 이용해 거짓 정보를 흘리려 하는 것입니다.
노숙은 그제야 모든 것을 알고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어요.